앞부분에서 한반도 주변 그 국제 상황을 우리나라 국군의 날 그리고 중국의 건국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2부는 그 미국 얘기를 뭐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미국이 지금 뭐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가 탄핵 대리라고 보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미국의 그 소위 말해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여기는 트럼프를 아주 태생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분석을 보고서 트럼프 내일 모레 탄핵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그 올바른 분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그 조셉 던포드라는 그 장군이 그 4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미국 합참의장에서 이제 퇴역하는 거죠. 은퇴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부터 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면은 오바마 대통령 때 있죠.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그 합참의장인데 4년의 임기를 마치고 그리고 42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뭐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군사 그 프로페셔널로 그 임기를 잘한 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셉 던포드 장군은 해병대 대장인데 미국의 19대 합참의장 그리고 이제 20대 합참의장이 된 사람은 그 육군 대장 밀리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미국의 합참의장으로 됐고 이 사람은 트럼프가 아주 좋아하는 그 육군 대장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이 사람을 취임식에서 소개하면서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럴 정도로 뭐 사이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탄핵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 탄핵이라는 말을 오래 들은 대통령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뭐 한 2년 동안 그 탄핵은 러시아 스캔들입니다. 뭐 러시아하고 뭐 선거할 때 협잡을 했다는 등 뭐 이래 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판명이 났죠.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 쪽에서 그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무려 2년 동안 그 트럼프를 흔들어 댔던 이 세력을 거꾸로 단죄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찰나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면서 뭐 그 내용이 뭐 저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선두주자로 다니다가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밀린 사람이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조 바이든이라는 그 후보는 지금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선두에 서 있었죠. 저도 그 사람이 될 경우가 제일 민주당으로서도 괜찮다라고 좀 보는 편인데 나머지 조 바이든 빼고 나머지는 엄청난 그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극좌라고 미국식으로 보면 극좌가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조 바이든의 아들이 유고슬라비아에서 뭐 무슨 부정한 돈도 받고 돈 거래하고 그런 그거를 지금 현직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뭐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을 밝히라는 식 비슷하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왜 미국의 선거에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 일으키는 거냐. 이것은 탄핵 소축감이다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 들고 나왔는데 들고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현재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민주당 후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진영을 흔드는 이런 그 느낌이 드는데 트럼프가 이제 자기 탄핵당할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탄핵을 그 소추하게 된 것이 민주당 하원의원이죠. 그 아담 시프라는 사람인데 그 캘리포니아 출신 그 민주당 하원인데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탄핵하려는 것은 그건 판타시다. 웃기는 그 공상과학 같은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오히려 그를 우습게 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진행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그 공화당이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지 않고 트럼프가 혼자 트위터로 개인 플레이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대응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뭐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트럼프가 이 상황을 지금 일부러 의도하고 만든다는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조 바이든이 민주당 중에서는 트럼프가 상대하기에 사실은 제일 버거운 상대입니다. 실제로 부통령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바마하고 대통령 후보로서 경합을 벌였던 사람이죠. 오바마한테 졌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의 부통령으로 근무를 했지만은
자기도 본인이 그 대통령을 같이 했을 정도로 이 관록과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뭐 여론조사 보면은 바이든이 나오면은 트럼프를 꺾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많이 나오고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아웃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런 일을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도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아웃이 되면은 지금 뭐 워런이라고 그 여자 상원의원인데 트럼프가 매일 포카혼타스라고 그 사람이 자기 손조가 인디안이라고 뭐 인디안 피 그때 한번 저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디안 피가 뭐 0. 몇 %가 섞여 있었는데 그건 미국 보통 백인이 다 그 정도는 다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피들이 많이 와서 섞였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트럼프는 매일 포카혼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1등으로 올라섰는데 트럼프 생각하기에 그리고 미국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트럼프의 그 맞상대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거로 봅니다. 그럼 다음번 선거가 이제 쉬워지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가 만든 거 아니냐라고 보기까지 합니다.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게 되면은 사실은 트럼프는 상당히 그 강성 인물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피해자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 탄핵이라는 상황을 몰아가면서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냐면은 공화당이 단합을 하게 됩니다. 공화당이 일치 단합을 해요. 그래서 9월 24일 날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제 탄핵 과정을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발표가 되자마자 하루 동안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이 트럼프 재선본부에 $500만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하루에 이렇게 많은 돈이 이제 거치게 되었다. 이거는 그 단합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 사람이 그 엄청난 전략가니까 또 그 트릭을 쓰는 거 아닌가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그 유튜브 하시는 그 원용섭 기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용섭 기자라는 분이 그 트럼프의 덫에 민주당이 걸려들었다라고 그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시작됐는데 저희가 이 내용은 또 뭐 오래전에 한번 그 미국이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탄핵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원 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딱 절반 이상이 이 사람 탄핵시켜야 된다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트럼프를 너무나도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은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 이것이 맞느냐를 이제 보고 그래서 탄핵 절차를 완전히 시작을 하면은 어디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냐면은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은 하원인데 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상원입니다. 상원에 100명인데 100명 중에서 67명이 찬성을 해야지 탄핵이 되는데 그 가능성이 0이라는 것이죠. 민주당이 더 적고 민주당 48명이죠. 공화당이 52명, 53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탄핵은 과정이 시작되더라 할지라도 탄핵될 확률은 없다.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는 거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임기가 1년 남았는데 다음번에 이제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임기 1년 남은 사람을 몇 개월씩이나 걸리는 탄핵 과정을 시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국민들 중에서 이거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하는 거 찬성이냐 그랬더니 37%, 반대가 57%입니다. 그 57이라는 숫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퍼센트가 높은 거예요. 트럼프를 57%나 트럼프가 탄핵되면 안 된다. 트럼프 잘하고 있느냐에서 결코 57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57%다라고 지금 이제 9월 25일자 퀴니펙 대학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들도 뭐 다 이렇게 그 탄핵 반대가 더 많이 나오고 여론이 일단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고 그리고 라스무센이라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여론조사 기관인데 매일 일별로 대통령 지지도를 하는데 9월 24일 날 탄핵이 시작된 날 탄핵 과정이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탄핵 과정을 시작하겠다 한 날 트럼프의 지지율이 53%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그날 같은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44%였습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그냥 무난히 넘어갔죠.
이제 1년 남았을 때 오바마는 44, 트럼프는 53, 그리고 53이 시점에서 탄핵 과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또 그 인터넷을 쭉 찾다 보니까 그 브라이트 바트라고, 이것은 물론 이제 그 미국의 보수 공화당 지향하는 그런 그 인터넷 언론 매체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트럼프랑 친한 스티브 배넌이 여기 그 사장으로도 있었던 그런 그 브라이트 바트에서 보니까 이제 그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건 비과학적이죠. 그냥 누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렇게 누르라고 그러는데, 트럼프 편이냐 당신은? 그랬더니 그렇다가 97.83%, 아니다가 2.17%. 물론 이제 저 잡지를 읽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그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긴 하겠습니다만은 97.83 대 2.17로 이제 트럼프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여론이 강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자기 이 트위터에다가 try to impeach this 해가지고 지도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미국 지도인데, 미국의 이렇게 조그만 그 세세한 그 경계선들이 미국의 군입니다. 군. 카운티라고 그러죠, 미국은. 군들이 모여서 주가 되는데, 여기서 그 카운티로 했을 때 빨간색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한 곳이고, 파란색이 민주당을 지지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빨간색이 훨씬 많죠. 전체.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탄핵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트럼프가 지역으로 봤을 때, 군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트럼프 지지가 많은데 이것을 탄핵하려고 한다고 저 지도를 보여줬는데, 미국 정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묘한 그 트릭 한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 득표수로 봤을 때 클린턴이 더 많이 얻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표수로는. 트럼프는 여기서 지금 클린턴이 230이 트럼프가 306이라는 것은 선거인단 표입니다. 선거인단. 근데 전체 국민의 숫자는 지지를 더 많이 받은 것은 힐러리 클린턴인데, 당선된 것은, 즉 이제 선거인단을 많이 얻어서 당선된 것은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항상 자기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것은 306대 230이면 이건 완벽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미국의 선거 제도를 봐야 되고, 제가 2016년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계속 주장한 것도 사실은 그 중에 한 부분은 미국의 선거 제도에 나타나는 그 특이점 때문에 이거 트럼프가 이기겠구나라고 봤던 것인데, 그거 잠깐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제 여기 말이죠. 요 파란 지도를 보시면은 캘리포니아가 5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55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바다가 6석. 그 가운데 거의 정사각형 모습으로 생긴 WY라는 곳이 그 와이오밍주인데 3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538명 선거인단 중에서 와이오밍은 3석,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55석. 그러니까 뭐 상대가 안 되죠. 요것이 어떻게 55, 3이 나왔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선거인단 숫자는 그 주의 상원의원 숫자 더하기 하원의원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가 상원의원은 전부 2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의 55석이라는 것은 상원의원 2표 더하기 하원의원 53표라는 소리입니다. 하원의원 53명, 상원의원 2명. 그래서 55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와이오밍의 3표라는 것, 그 위에 와이오밍 위에는 MT라고 해서 몬태나라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도 3표, 와이오밍도 3표인데 요거 3표는 상원의원은 각각 2명입니다. 하원의원은 1명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의원은 대충 잡아가지고 인구 비례로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몬태나나 와이오밍 주보다 캘리포니아 주의 인구가 53배는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와이오밍, 몬태나는 하원이 각각 1명씩이고 캘리포니아는 53명이니까 캘리포니아 인구는 와이오밍의 53배다라고 딱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캘리포니아의 55, 와이오밍의 3. 근데 그러면은 3석 55석이니까 캘리포니아는 와이오밍보다 18배 정도 많죠. 그 선거인단 수가. 인구는 53배라고 그랬습니다. 인구는 53배인데 대통령 선거인단은 18배밖에 더 못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계산이 나오냐면은, 캘리포니아 같은 거 이기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선거인단 3표짜리 다 이기는 거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거 한번 몇 개 계산해 봤습니다. 미국에서 그 인구가 적은 순서대로 이제 한 100개 적은 거예요. 와이오밍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57만 9천 명밖에 안 돼요. 알래스카가 48번째로 인구가 적은데 73만 명.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몬태나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인구가 대표적으로 적은 주입니다. 몬태나주가 100만 명이 살짝 넘어가지고 미국에서 인구 100만 명도 안 되는 주가 6개나 됩니다. 50개 중에서. 그런데 와이오밍, 알래스카,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아주 꼬마 주들인데 요 주들이 전부 공화당 주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별로 안 되지만은 인구 비례대로 대통령 선거인단은 많이 가지고 있는 주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요 몬태나까지 해서 5개의 공화당 지지주의 총 인구가 399만 명이니까 한 400만 명 됩니다. 캘리포니아 인구는 총 인구가 3,953만이니까 반올림하면 4천만입니다. 10배예요. 그러니까 인구는 캘리포니아가 요 조그만 주 5개의 10배인데 선거인단은 4배도 안 됩니다. 3.67배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캘리포니아보다도 이 조그만 주를 다 가져가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많은 데가 다 빨간색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탄핵하겠다는 소리냐는 이 지도를 트럼프가 보여준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농촌주, 뭐 텍사스라든가 뭐 가운데 있는 미주리라든가 이런 주들이 대부분 공화당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 후보들이 전체 득표수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많이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여러 번 당선됐습니다. 부시 때도 그랬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헌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죠. 미국이 맨 처음에 13주가 이제 미국으로 뭉쳐서 독립을 할 때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입니다. 주들이 모인 나라가 미국이죠. 지금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주들의 연합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큰 주는 자기가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작은 주는 내가 13분의 1이니까 똑같이 나를 대우를 해달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타협으로 나온 것이 인구가 같은 상원하고 인구 비례로 뽑는 하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미국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뜻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50개 주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연방이죠. 연방의 최고 책임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오밍, 몬태나, 노스다코다, 사우스다코다 전부 다 3표짜리 주입니다. 3표. 그러니까 인구가 캘리포니아의 53분의 1밖에 안 되는 주들인데 이 주 4개가 합치면은 선거인단 수로는 12개국 캘리포니아 55개니까 거의 훨씬 크게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화당이 이런 점에서 조금 유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미국 사람 중에서 학자들도 선거반 사람이 있는데 만약 트럼프가 탄핵당하면은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거를 또 공화당, 민주당에 착각할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탄핵당하면은 힐러리가 대통령 되는 것이 아닙니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셔널 인터레스트 2019년 9월 30일자에 만약 마이크 펜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면은 그때 미국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논문이 벌써 이제 나온 거예요. 참 이 사람들 급한데 이제 앞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It remains improbable.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But less unlikely than a week ago. 그러나 한 주일 전보다 트럼프가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대처를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주일 전보다 탄핵될 가능성이 요만큼 늘어났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펜스 could become president. 펜스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를 미국의 이 사람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편집자인데 이름이 제이콥 하일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펜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 외교 정책이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나라 일이지만은 저는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저 사람 괜찮은 사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펜스를 만나가지고 몇 시간 얘기를 하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당신 내 부통령 후보가 좀 돼주셔야 해가지고 정말 좀 약간 갑자기 후보로 선출했는데 이 사람은 이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펜스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거나 또는 물러나서 부통령이 대통령 케이스가 몇 번 있죠. 암살을 당했을 때도 부통령이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트루만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죽어서 대통령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케네디가 암살당한다면 존슨이 부통령이다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닉슨이 대통령에서 탄핵 위기 때문에 사임을 했죠. 그때는 그 포드가 대통령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포드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닉슨이 미국의 정책을 많이 바꿨죠. 닉슨 독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포드는 거의 그대로 답습을 했는데 펜스는 다르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펜스가 다른 그 이유를 펜스가 이제 아직까지 했던 그 행동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언어라든가 이런 걸 쭉 보고서 썼는데 이 하일브룬이라는 사람은 트럼프를 상당히 비둘기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둘기파로 보고 있으면서 펜스는 비둘기파가 전혀 아니다라고 쓴 겁니다. Pence's entire record, particularly in the realm of foreign policy, is a hawk. 펜스가 아직까지 한 것을 다 봤을 때, 특히 외교정책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펜스는 이거 호크라는 건 뭡니까? 매파다 그런 뜻이죠. 매파인데 그 매파 중에서도 이 볼턴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볼턴이 정말 대표적인 매파죠. 볼턴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를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를 썼는데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금년도 2019년 5월 졸업식을 펜스 부통령이 가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연설 몇 가지를 보고서 펜스의 세계관을 하일브룬이라는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 편집자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그 졸업식에서 한 말 중에서 몇 마디 보겠습니다. It is a virtual certainty that you will fight on a battlefield for America at some point in your life. 이제 그 지금 소위가 되는 그 신임 장교들한테 한 말입니다. 그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투의 현장에 맞닥뜨리게 될 확률은 100%입니다.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반드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Virtual certainty. 이건 뭐 100% 확실하다 그런 뜻이죠. 당신네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될 것은 100% 확실합니다. You will lead soldiers in combat. 다 장교들이니까 귀관들은 병사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It will happen. 그 일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과 평화의 관점에서 전쟁은 언제라도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고 미국은 그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Some of you will join the fight against radical Islamic terrorists in Afghanistan and Iraq. 귀관들 중 일부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과격 이슬람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다른 귀관들 중 일부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전투를 할 것입니다. Where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the peace and an increasingly militarized China challenges our presence in the region. 그렇죠? 당신네들 중 일부는 아프간에서 또는 이라크에서 과격 테러리스트하고 싸울 것이요. 그리고 다른 당신네들 중 일부는 바로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에서 싸울 것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서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점차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있는 중국이 바로 미국이 지금 아시아 국가라고 그래서 가 있는데 거기 가 있는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관들 중 일부는 유럽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공격적인 러시아가 힘으로 국경선을 다시 긋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들 중 일부는 서방구에서 임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서방구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있는 남북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미에 가서 미국이 뭐 전쟁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평정작전, 군사작전 하러 이제 들어가죠. 이 전 세계 전체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해야 될 날이 왔을 때 And when that day comes, I know you will move to the sound of the guns. 당신네들은 그 대포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될 것이고 And do your duty.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And you will fight. 그리고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And you will win. 당신네들은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The American people expect nothing less. 바로 미국 국민들이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를 그 제이콥 하일브룬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따다가 놓고 봐라, 이 사람은 전쟁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육사로 오늘 졸업한 장교님들은 반드시 살아가면서 인생 중에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린지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 중에서 상당히 또 강성이죠.
이 사람은 트럼프도 좋아하는 그 국회의원인데 대통령 자기도 나왔었죠. 근데 그 제이콥 하일 브룬이 바로 펜스 부통령의 이 연설이 린지 그레함이 근육 강화제를 먹은 그 모습이다. 린지 그레함도 센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그 근육 강화제 약이죠. 린지 그레함 온 스테로이드. 그래서 펜스는 본질적으로 전쟁을 선택이라고 보는 사람이 아니고 It's inevitable. 전쟁은 반드시 운명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대통령이 만약 되면은 트럼프가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 사람이 미리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전쟁이 필연이라고 보는 저 사람,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훨씬 강한 정책을 펴게 될 것이고 그것도 그 정책도 매파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네오콘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 네오콘이라는 사람들은 원래는 그 사람들이 좌파 출신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워낙 힘이 세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은 자유를 혼자 향유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독재 국가들이 그 독재자가 국민의 자유를 뺏고 있고 또 그들이 평화에 위협이 되는데 미국은 가서 그 나라들을 전부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놔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야 된다는, 가서 전쟁을 해서 독재자들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모인 세상은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평화를 이룩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오콘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적극적 개입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이건 이 사람이 그냥 상상화를 그려본 것이지만은 펜스가 혹시 대통령이 되면은 트럼프보다는 훨씬 강한 외교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랬죠. 나는 저 기독교도요. I'm a Christian. 그리고 나는 보수파요. 컨서버티브. 그리고 리퍼블리칸. 나는 공화당이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기독교도 보수주의자 공화당의 순서대로 돼 있다.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또 평가한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펜스는 트럼프보다 more aggressive, 더 공격적입니다. more conservative, 더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more evangelical, 더 기독교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뭐 평자도 있었는데 이건 뭐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머리 운동입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일이지만은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외교 정책을 전개할 거다라고 제이콥 하일 브룬이라는 사람이 뭐 글을 하나 올렸더군요. 예, 여러분하고 한번 뭐 같이 그냥 이거는 뭐 아주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그 재미로 그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하는 그런 그 가정을 한번 붙여서 쓴 글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뭐 상황을 뭐 한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미국 국내 정치가 많이 또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요것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